자, 우리가 이제 15세기는 했고 16세기로 넘어가서 16세기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사와 대부가 하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사는 뭐라고요? 선비, 공부하는 사람, 학자. 대부는 뭐라고? 관료. 그래서 4품까지 관료를 1, 2, 3품, 1품, 2품, 3품, 4품까지 뭐야? 대부로 끝났던 거 기억나죠? 숙록, 대부,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지?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적 관료다. 이게 뭐야? 사대부의 뜻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문세족은 학자적 관료가 아니란 얘기지. 고문세족은 뭐라고요? 침원세력으로서 주로 음서로서 관직에 진출한 거지. 걔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로 관직 진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이 있고요. 차이가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했었죠. 근데 공민왕이 죽어버리면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신흥 무인 세력이 누구야? 이성계가 손을 잡게 되고. 그래서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하나였어요. 문제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개혁을 하게 되면서 무슨 법? 과전법 실시. 이거 할 때 기억나죠? 개구수전하자. 그래서 모든 사전을 혁파하고 인구수에 따라 식구수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자. 라는 게 누구의 주장이었다면 급진파, 정도전의 주장이었다면 온건파, 이색 같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된다. 불법적으로 대농장을 만든 걸 어떻게 하자? 돌려줘야 되지만 조상대들을 물려받은 합법적으로 민전은 그걸 빼앗을 수는 없지 않냐? 네가 무슨 김일성이냐? 뭐 이러면서 반발한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절충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완벽한 개구수전을 못하게 된 거지. 요거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조선 건국 하는 과정에서 둘로 쪼개지게 되면서 급진파 그리고 온건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거고 숫자는 누가 훨씬 많았고 온건파가 많았고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이 급진파, 온건파 사람을 묻기도 합니다. 외우셔야 돼. 급진파 누가 있다고? 자 정도전, 조준, 윤소종. 자, 정도전, 조준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윤소종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윤소종, 윤소종. 자, 그다음 온건파는 뭐라고요? 삼은이라고 불렸죠. 자, 목은 이색.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 그리고 야은 길제. 그래서 삼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결국 이 급진파와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버렸으니 그게 바로 조선이 되는 것이고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인 얘네들은 자 성균관대학교라든가 집현전을 통해서 성리학을 계속 발전시키겠지. 그리고 후배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얘들을 관학파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잖아. 얘네들은 학자적 관료인데 조선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얘들은 더 이상은 뭐야? 조선에서는 관직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개경에 두문동에 짱 박혀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 두문 불출. 그래서 우리가 선비인 건 포기할 수 없지만 뭐는 포기한 거야? 관료인 건 포기해버린 거야. 관료인 건 포기해버리고 숲속에 짱 박혀서 학문 연구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살인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전법 할 때 얘네들한테도 어떻게 한다고요? 수조권을 줬지. 그게 뭐라고요? 현직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전직에게까지. 왠지 알겠죠? 이건 구세력을 뭐 할 목적이다? 무마할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공해야 되니까. 문제가 될 건 뻔히 알지. 왜? 토지가 앞으로 부족해질 건 뻔히 알지만 그건 아들들이, 손자들이 니네가 알아서 고민할 일이고 일단은 뭐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연착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금방 없어지면 나라가 세워지고 금방 망하든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후백제 봐봐. 후고구려 봐봐. 금방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도 안정적이고 또 하나 토지 개혁을 할 때 전면적으로 민전을 다 없애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얘들 어때요? 조상들을 물려받으면 중소 지주적 경제 기반도 있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아이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성리학 공부를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제자들 길러내는 얘네들. 그래서 두 세력은 서로 대립은 하지만 서로 싸움은 나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 세계관이 다른 거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립은 했지만
서로 싸우진 않았어. 왜 싸우지 않았어요? 나와바리가 달랐어. 아, 일본말 쓰면 안 되는 거야. 서식지가 달랐기 때문에. 얘는 어딜 찾아오고 있어? 중앙 권력을 찾아오고 있잖아. 얘들은 뭐라고요?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얘들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얘들은 민간인이잖아. 조직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 조직이 뭐였어? 유양소.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관악파가 사실은 정치를 잘했어 못했어? 야, 잘했지. 요 관악파하고 제일 정치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세종 아니야. 자, 훈민정음 창제했지. 또 사군 육진 개척했지. 스시마 정벌했지. 회식의 물식의 치우기 만들었지. 뭐 잘못한 게 있니? 괜히 새로운 문자 만들어서 국민들이 문자 생활에 혼란을 줬어? 사군 육진 개척 스시마 정벌해서 국제 평화를 깼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은 악마지.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돌아봐봐요. 광개토왕 장수왕 때 빼고 세종 때만큼 어때요? 정말 민족적 자긍심이 그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니? 그때보다 더 좋았던 시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 보고 어때요? 이 자식들이 정치를 참 잘하네? 그러니까 별로 어때요? 깔 게 없는 거잖아. 하지만 니네랑 우리는 어때요? 세계관이 달라. 니네는 중앙 권력에 만족해. 우리 동네는 우리가 알아서 다스릴 거야. 우리가 성인 군자고. 니네는 뭐야? 권력을 탐하는 소인배들이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기억나잖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1453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 뭐? 개유정난이라는 게 터집니다. 요 개유정난을 계기로 이제는 누가 왕이 돼? 세조가 왕이 되면서 개유정난을 계기로 수양대군이 실권을 잡게 되고 1455년에 단종을 쫓아내고 상황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1456년에 단종을 복위하자는 단종 복위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누구야? 사육신, 성산문을 중심으로. 실패로 끝났지? 결국 1467년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영월로 유배를 갖고 거기서 어때요? 죽음을 맞습니다. 그 1467년 단종이 17살의 나이로 죽어요. 정말 애기가 죽은 거잖아. 그 죽은 바로 그해 김종직이라는 오빠가 꿈을 꿔요. 꿈을 꾼 걸 글로 쓴 거지. 그게 뭐라고? 조의제입니다. 그러면 요 세조가 왕이 빼앗는데 적극 협조하는 아이들. 얘들한테 세조로 뭐야? 훈장 주렁주렁 달아주고 그 공로를 오랫동안 권력 잡던 뭐야? 훈구파 이때부터 말하는 거야. 외워야 됩니다. 자, 요 훈구의 연관 검색어는 뭘 같아요? 봐봐. 관악파와 훈구파는 공통점도 있다 그랬지. 뭐가 공통점이야? 쿠데타로 권력 잡은 게 공통점이야. 또 하나, 서식지가 중앙이라는 게 공통점이야. 그럼 무슨 집권을 추구하게 됐어? 중앙 집권을 추구하게 돼 있고 또 뭐라고요? 부국 강병을 추구하게 됐어. 너무 당연한 거지. 이게 공통점이야. 차이점 볼까요? 차이점도 커요, 생각보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쿠데타 일으키는 시점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고려 말과 이때는 완전 다르지. 고려 말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흑역사 중에 하나지. 신라 말, 고려 말 완전 어때요? 거버넌스가 통치체제가 완전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잖아. 그래서 쿠데타에서 나름 어때요?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잖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 분명히. 근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세종 때 그 시기를 어떻게 한다고 이걸 뒤집어 푼 게 누구라고요? 훈구파예요. 그럼 얘들은 왜 했을까? 부국강병 민생안정 그냥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거고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럼 막말할게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부도덕한 아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 내세우는 건 부국강병 민생안정이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국가의 부보다는 뭐야? 자신의 부를 더 추구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뭐야? 그래서 훈구파의 연관 검색을 뭐라고요? 농장이야. 외워야 됩니다. 이때부터 다시 뭐라고요? 농장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알겠죠? 이거 경제사를 공부해보면 알아. 세조가 뭐 했어? 직전법 해버리거든. 이제는 누구한테만 현직 관료에게만 뭐 하겠다? 수조권 주겠다. 우리 공무원들은 뭐 없으니까 연금이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럼 현직에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언니가 그랬잖아 지난주에. 한자상 긁어 모아야 된다고. 너처럼 그렇게 착하게 엄마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게 아니라 언니는 그치 부정비리한다. 이거 면접 보러 가면 내가 전화할 겁니다. 면접관에게. 자, 훌륭한 학생이라고 꼭 봐주시라고.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관직을 그만두더라도 국가가 줬던 뭐야? 과전은 빼앗아 가겠지만
국가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뭘 만들면 돼? 내 땅, 뭐야? 민전을 만들면 되지. 그게 뭐야? 농장이야. 어떻게 만들까? 내가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땅을 사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권력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걸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야? 내가 권력자니까 문서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들이 누구라고요? 훈급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려요. 역둔토 이런 게 있어요. 역토. 우리 지난 시간에 역 공부했지만 역원제 공부했잖아. 여기 가면 뭐가 있어? 요새는 기차가 있지. 옛날에 뭐 있어? 말이 있지. 그럼 어때요? 말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아, 말이 막 점심 때 풀어주면 저기 도시락 먹고 올게 하고 나갔다가 지가 먹고 오는 게 아니잖아. 말이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말 관리하고 거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 근처에 뭐야? 땅이 있다고. 이게 역토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한대? 거기 어떻게 한대? 그 땅은 농사를 누가 짓는가? 여기에 소속된 땅이고 그 동네 농민들이 농사를 짓겠지. 그리고 10분의 1 정도로 어때요? 여기에 갖다 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는 그 비용으로 역을 운영하는 거야. 근데 이 역토를 어떻게 할까요? 서류를 조작해서 국가 소유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대대로 그 역토를 농사 짓던 사람들은 수확이 얼마만 갖다 바치면 됐어? 10분의 1만 갖다 바치면 됐잖아. 이제 땅 주인이 누가 되고 훈구가 된 거지. 그럼 훈구 땅을 소작을 짓는 거지. 얼마 줘야 돼? 절반을 갖다 내야 돼. 이게 누구의 클래스야? 그럼 갑자기 부담이 몇 배가 증가해? 5배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훈구의 클래스야. 이런 식으로 농장을 막 확대해가고 플러스 또 하나 떼돈 버는 게 뭘까? 박납이야. 그리고 얘들은 자본력이 있으니까 서해안은 어때? 간척사업 이런 거 막 합니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농장을 해요. 그래서 농장을 만드는 방법은 서류 위조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한다. 서해안 뭐 한다? 간척하기도 하고. 이래준 말인지 또 뭐라고요? 박납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떼돈을 법니다. 그래서 박납의 폐단 15세기 얘기 못 들어봤잖아. 박납의 폐단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몇 세기야? 16세기야. 그래서 박납의 폐단을 최초로 어때요? 이거 잘못됐다. 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야? 조광조야. 조광조가 16세기 초의 사람이지. 중종부터 1515년부터 1519년까지 4년간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사람이 조광조야. 34살에 관직 진출해 38살에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젊으니까 패기만만하니까 뭔가 개혁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 조광조가 박납은 말도 안 된다. 그 조광조가 비판한 대상은 누구라고요? 훈구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훈구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비리를 통해 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권력을 잡은 이유는 뭐라고요? 정의? 개나 줘버려. 정의라는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흔히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개혁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제가 가진 걸 내가 가질 때 그 명분으로 뭐한다? 개혁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 단적인 예를 들게 가장 최근에 이명박도 개혁한다고 그랬고 박근혜도 개혁한다고 그랬어. 그럼 그 개혁은 뭐였어요? 강파는 거? 개혁의 결과는 뭐야? 순실이한테 가는 거? 이게 개혁이라고 명분을 했잖아. 아, 진짜라니까. 인천공항이 그거 팔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인천공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때요? 잘된 공항이고요. 이익이 많이 남는 공항인데 이걸 민영화한다고요. 왜? 그걸 누가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결국 여론 때문에 이명박이 하려다가 못한 겁니다. 만약 그걸 했으면요. 그 많은 부가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혁이래요. 공기업 선진화, 뭐로 죽을 선진화야. 표현만 잘한다고 이렇게 좋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 개소리야. 다시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그럼 훈구파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농장이 점점 확대되면 힘이 점점 강해지면 얘들 농장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방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땅까지 이제 빼앗아갈까요? 살인들이요. 그럼 살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겠지. 관학파일 때는 왜 이 자식들이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긴데 넌 잘하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건 뭐야? 정치를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강아지들아 라고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중앙정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쯤이냐? 성종이에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종이란 임금은요. 자, 보세요. 사실 한 번 듣고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세조에게 큰아들이 있다 그래서 의경세자. 10대 결혼했어. 부인 있어. 애도 아들도 둘이나 있어. 근데 20살에 죽었어. 1살 연상 이 아줌마가 인수대비야. 세조 죽었는데 정희왕후는 아직도 살아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세자까지 되고 왕은 못 되고 죽었지.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 이게 누구야? 예종이야. 예종에게 이제 한명회가 자기 딸을 시집 보냈지만 얘는 어떻게 곧 죽어버린다 그랬잖아. 그리고 예종이 아들 하나 낳긴 했지. 제한대군이라고. 몰라야 돼. 근데 얘는 4살, 예종 19살에 왕 되고 20살에 죽었다 그랬잖아. 4살짜리 왕을 안 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게 월산군. 이게 이제 자산군. 이게 누구라고? 바로 성종. 분명히 16살이고 13살이어서 월산군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요 부인이 누구라 그랬어? 한명의 딸이라 그랬어. 그래서 요 한명의 장대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가 여기다 보냈기 때문에 자기 사위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초이스, 대군,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누가 와야 된 거야? 성종이야. 13살에. 한명회는 벌써 50대 중반이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한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거꾸로 말하면 이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세조가 살아있으면 얘들이 그래도 세조 눈치는 봐야 되지. 크게 잘못하면 세조한테 죽을 수 무서운 형이잖아. 이정재 형이잖아. 스카페이스만 무서운 형이잖아. 근데 성종 10대 어린애가 왕 됐어. 요건 어때요? 자기들이 어때요? 컨트롤이 좋다고 판단하겠지. 그러니까 이때 막 부정비리 막 저지르니까 성종으로 어떻게 참아야 돼. 그래서 할머니지. 정희왕후한테 수렴청정을 7년을 받아요. 20살 될 때까지. 근데 이 할머니는 한글은 깨우쳤는데 한자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자까지 깨우친 게 바로 인수대비야. 얼마나 똘똘이었는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상소문 같은 거 다 읽을 수가 있잖아. 누가 전해주는 거, 요약부를 전해드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행간의 의미까지 읽는 건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수대비 목소리가 되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성종은 20살 성인이 되면서 이제 참았고 참았겠지.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정인지라든가 신숙주라든가 나이 많은 훈구는 죽어준다고. 그럼 빈 공백이 생기잖아. 거기에 누굴 등용한다고? 사림을 등용하지. 그래서 여기 사림을 등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림이 누구라고요? 세조 때 이미 과거에 합격했던 누구라고요? 김종직이야. 과거 합격은 세조 때 했는데 요때 어떻게 한다? 본격적인 활동이 본격화된 거야. 그래서 도승지 거쳐서 도승지가 뭐야?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인종석이야. 내년에 보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왜 이렇게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보신 유튜브 있잖아. 그런데 보면 임종석 욕을 엄청 해요. 주사파라고요. 예. 그만해야지. 다시. 그 김종직은 나중에 정입품 판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사림에서 엄청나게 출세했다는 본격적 활동하는. 자, 이 활동 주로 어디서 할까요? 사림들을 어디서 한다고요? 홍문관. 홍문관을 비롯한 언론 3사에서 활동을 주로 하는데, 자, 기억나? 홍문관이 주로 하는 게 뭐라고요? 경연이지. 기억나죠? 조선시대 경연을 제일 열심히 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성종. 성종은 9,000번을 넘게 경연한다 그랬어. 제2 25년 동안에. 1년에 360번. 매일매일 경연합니다. 세종이 1년에 60번밖에 안 했다. 근데 성종은 360번 경연합니다. 그 경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야? 왕이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 왜 공부한다고요? 과거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왕이 공부하는 이유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누구 목소리를 계속 듣는다고요? 사립의 목소리를 계속 듣지. 그럼 어떻게 한다? 조선의 문제점. 자, 토지제도라든가 조수제도 이런 거 공부할 때 주로 어디 거 공부할 것 같아요? 중국 걸 공부하는 거야. 혹은 뭐 고려, 삼국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그걸 왜 공부해? 지금 현재 조선의 토지제도, 현재 조선의 조세제도 문제점은 없는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누구 목소리가 점점 들어와요? 사림 목소리가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성종은 무조건 사림을 많이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 제사 지내면 엄청 번거롭거든요. 몸이 피곤하단 말이야. 그러고도 경연을 하려고 그래요. 한명회가 경연하지 마시라고. 오늘 너무 힘드시니까 옥체를 보존하시니까 경연하지 마시라고. 한명회가 성종 건강 때문에 경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누구 만나지 말라고. 사림조 빨갱이들 만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림은 만나면 조선의 문제점은 전부 다 누가 문제를 자,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이 있다면 우리 공시생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 비현실주의 문제, 뭐 최저임금 문제 이게 우리 공시생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잖아.
누가 만든 거야? 권력자들이 만든 문제고, 권력,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말하는 권력, 자본주의 사회 권력은 뭐야? 재벌 권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짜여져 오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지금 여기서 조선의 나라 문제를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훈구지. 훈구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하는 만큼 백성들은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니까. 어때요? 막가겠지. 비판하겠지. 훈구는 털면 먼지가 나왔나? 털 필요가 없어. 그냥 걸어다니는 먼지의 결정체가 훈구들. 그러니 경열돼서 계속 한때는 훈무관 관리의 80%가 넘게 살인이야. 계속 훈구의 비리를 비판하는 거죠. 자,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성종은 이것들 잘 컨트롤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지만, 그 다음 와인 누구라고, 이제? 연산군. 연산군 때는 결국 이 충돌과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는 거죠. 자,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야? 1498년에 무슨 사화? 무오사화. 그 다음에 1504년에 갑자사화. 길게 설명하진 않겠어요. 무오사는 원인이 뭐야? 김종직 형님의 뭐라고요? 조의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제가 누구라고요? 단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의제는 중국 황제, 초나라 황제였는데 누가? 항우가 쫓아내고 죽였다는 거야. 그때 죽은 사람이, 자, 봐봐. 이게 BC 한 200년쯤 되거든, 그 일이. BC 200년, 건 1467년이면 1600년, 약 1700년 전 일이야. 1650년, 1700년 전에 있었던 죽은 짱깨가 갑자기 누구 꿈에 나타나서, 김종직 꿈에 나타나서 우리 사람 억울하대, 블라블라블라 막 했다고. 중국말로. 더 놀라운 건 김종직이 그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김종직이 꿈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하필 어디 지날 때쯤이냐면 성주 알잖아. 사드로 유명하고 참외로 유명한 그 동네 있잖아. 그 동네 지날 때쯤에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야. 꿈속에서 그랬대. 그래서 이건 이 글을 사실은 성종도 봤는데요. 성종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성종이 죽은 다음에 뭐 해야 돼? 성종 실록을 편찬해야 되잖아. 성종 실록을 편찬할 때 듣기만 해요. 이 극돈이라는 훈구가 있었어. 이 나쁜 시기가 국상 세조가 죽었는데도 기생 끼고 술 처먹은 거야. 그걸 어때요? 사관들이 어때? 쓴 거야. 그럼 이 극도는 어떻게 해야 돼? 로비를 하겠지. 야, 이것도 알려주면 나 엿되는 거 알잖아. 여기 좀 빼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빼주겠어, 살인들이? 강직한 살인들이? 안 빼주겠지. 그래서 이 극도는 이제 이거 실록 담당 그 책임자니까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뭘 발견한가? 조의제문을 발견한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당대 최고의 머리 좋은 아이, 유자광을 찾아간 거지. 유자광도 살인들한테 막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들 버릇없는 얘들 한번 때리자. 유자광이 머리가 좋은 애야. 그래서 요걸 이제 착 들고 가서 누굴 찾아가는 거야? 연산군 찾아가는 거지. 문제는 연산군이 어때요? 독해 능력이 별로 없어.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빨간 펜을 딱 들고 빨간 펜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자, 밑줄 하세요. 동그라미 슬퍼한다. 자, 의제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의제는 누구라고요? 단종할배. 단종할배의 죽음을 뭐야? 슬퍼하는 글. 이게 왜 문제니? 단종 누가 쫓아냈어요? 우리 할배. 그잖아. 성종의 큰아드니까 성종 아빠 의경세자가 할배. 이거 뭐야? 증조할배가 되지. 우리 할배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된 것. 그럼 뭐야? 단종의 죽음을 뭐한다? 슬퍼한다. 이건 결국 누굴 디스하는 거다? 이거 디스랩이지. 세조를 디스하는 거잖아. 근데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쓴 게 하필 1467년 단종이 죽은 해라는 거. 이게 정말 이제 빼박인 거고 하나 더. 근데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쓴 건 세조를 디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세조 혼자 한 게 아니지. 세조의 불법적인 왕위 찬탈을 도와준 아이들이 누구야? 훈구야. 자, 사와 대부 성리학이지. 얘들은 성리학 공부한 아이들이었잖아.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라 그랬어? 의리와 명분이지. 명분 봐봐. 이름에 따르면 뭐가 있다고요? 분수가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얘들은 뭐야? 불법적인 왕위를 빼앗은 애들이잖아. 거기 적극 협조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훈구는 뭐라고요? 의리, 명분을 가지지 못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훈구는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럼 어때요? 의리, 명분.
누가? 우리 살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였다고. 근데 유자광이 그 연산군한테 브리핑할 때는 요거는 단종, 죽음을 슬퍼하는 거, 결국 니네 할배, 세조를 디스하는 거. 그러자 연산군이 듣자마자 무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잡아 죽여. 이게 뭐라고요? 무오사화다. 그래서 누가 죽어요? 김종지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한다요? 부관참시, 쪼갤부, 관관, 시체, 참, 벨참, 시체시. 관을 쪼개고. 정말 엽기적이지 않나요? 해고를 목을 자르는 거. 그리고 그의 제자 김일손씨 능지처참. 이때는 6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에요. 이게 뭐야? 무오사화인데. 우리가 보통 사화라고 할 때는 뭐라고요? 살인들이 뭐 했다? 화를 당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화라고 하잖아. 근데 요거는 특별히 뭐야? 사초 때문에 뭐야? 화를 당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사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무오사화가 잘 나옵니다. 물론 사화에서 원탑으로 잘 나오는 건 뭐죠? 기묘사화입니다. 조광조, 기묘사화가 원탑으로 잘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뭐야? 무오사화. 생각보다 무오사화가 잘 나옵니다. 물론 순서 묻는 문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문제죠. 무오. 그 다음 뭐라고요? 갑자입니다. 요건 뭐 때문이야? 폐비 윤씨입니다. 자, 한 명에 따라 어때? 자식 낳지 못하다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궁 중에서 이제 윤시성을 가진 아줌마가 아들 낳은 게 그게 연산군 엄마야. 근데 이 아줌마가 어때요? 성종이 얘기했잖아. 16남 12년을 낳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16년 12년을 낳았으니까 한 여자한테 낳지는 않았겠지. 여자를 되게 좋아했잖아. 성종이 공부 좋아하고 경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래서 일찍 죽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13살에 왕 됐다가 38살에 죽는단 말이야. 이거 어때요? 질투를 많이 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얼굴이 어떻게 한다? 용안에 상처를 냈다. 고속도 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줌마가 감히 이 아줌마 21살에 청산과부가 됐어. 남편 20살에 죽고 내가 21살에 청산과부가 됐고 아들 둘 키우면 살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뭐가 된 거야? 왕이 된 거지. 이건 그냥 아들이 아닌 거잖아. 더 미닝 오브 라이프, 삶의 의미, 종교 그 자체야. 근데 거기다 어떻게 했다? 상처를 내? 이건 진짜 미친 X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고 결국 반성하지 않는다고 사형모에서 죽였다고. 근데 사실은 그 집안이 별로 안 좋은 집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문가 며느리를 들여. 또 윤씨야. 하지만 이번에 윤씨는 니네 집안이야. 파평 윤씨거든. 그래서 그 아줌마가 아들을 또 낳아. 그게 진성대군이고 그 진성대군이 나중에 왕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중종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연산군이 어때요? 자기 엄마가 쫓겨나고 사형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산군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 정도 알았을 텐데 이걸 가지고 하나의 빌미로 삼는 거지. 뭐 하려고? 자신의 왕권과. 지금 봐봐. 연산군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누가 있는지 잘 봐. 원래 기본적으로 훈구가 있지. 당연히 권력 잡은 훈구가 있잖아요. 근데 훈구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누구도 도전하는 거야. 살인도 도전하고 있지. 살인을 한 대 때리긴 했는데 6명밖에 못 죽였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 살인보다는 누가 더 세? 현실적으로 아직은 훈구가 더 세지. 그럼 여러분 연산군이 어떻게 해? 내가 어때요? 왕권을 아주 강화하려면 얘들 어때요? 다 때려버리고 싶겠지. 그래서 기획한 게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엄마의 원수는 뭐야? 갑자. 이게 무슨 사라고요? 갑자사고. 연산군이 보기에 우리 엄마는 죄가 없는데 조정의 신하들이 할머니 인수대비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런 잘못 없는 우리 엄마가 죽을 때 한 놈도 나서가지고 이걸 막지 않았다. 니는 다 나쁜 놈들이야. 이래가지고 연관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좌라는 공무원이야. 왜? 사형 먹을 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 쿠팡 불러서 보내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이세자가 택배 가져간 거지. 그래서 먹고 죽은 거. 연산군이 알았어. 이세자가 집안도 좋고 똘똘해가지고 계속 출세했단 말이야. 연애를 베풀어. 야, 술 한잔 따라봐. 평소에 이세자가 술 잘 못 먹어. 근데 술 먹고 살짝 취해가지고 술 따를 때 쏟았어. 쏟아서 술이 임금 옷을 적셨어. 귀양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는 결국 갑자사한테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줄을 잘 써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실제로 그랬어요. 연산군은 정말 폐륜적인 짓도 많이 하지. 무슨 짓까지 하냐면 성조의 후궁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 후궁들이 모함을 해서 정시성을 가진 정기인, 엄기 이런 애들이 모함을 해서 우리 엄마가 죽었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걔들을
때리 죽이는데 한밤중에 알잖아요, 여러분께. 잠잘 때 봤잖아. 가채 안 하고 화장 다 지우고 머리 흰 옷 입고 머리 생머리 길게 들어뜨리고 있으면 조명이 밝지 않으면 사실 어때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 불러내서 뒤지고 팹니다. 때리고요. 그 아들들을 불러요. 대역죄인이니까 네 손으로 때려라. 아들이 엄마를 죽이게 되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은 실제로 때려 죽입니다. 한 명은 아무리 봐도 자기 엄마 같아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짓을 한 게 바로 연산군이고요. 그리고 결국 모든 최종 책임자는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찾아. 그때가 살아있었어.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랬냐고 들이받아가지고 한 달쯤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게 연산군의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사랑도 아주 넘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아빠의 형이니까 큰아빠지. 큰아빠의 부인이 있어. 월산대군 부인 박씨라고. 나이가 50대로 추정됩니다. 큰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주 찾아갔대. 나이 50대인데 뭐가 이쁘냐고? 나이 50대인데 이쁜 여자 얘기해줘. 김성령. 또 아까 김희애. 자, 우리 김혜수 누님도 이제 50대일걸? 자, 우리 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분하고 비교되세요? 자, 50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아줌마가 임신을 했어. 여기 일본이니? 그래서 이 아줌마가 뭘 메고 자살했다. 물론 이건 야사에 있는 내용이죠. 그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새끼가 연산군이에요. 진짜 폐는 막장 중에 막장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 말고도 사냥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막 민가 다 허물어버리고 막 이런 짓. 흥청망청. 그리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 신언패 뭐 이게 다 이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 이때는요. 갑자사는 훈구 중에도 부중파가 있고 궁중파가 있어. 요건 둘 다 훈구야. 오해하면 안 돼. 살인들이 일부 연루돼서 죽은 건 당연한 건데 부중파, 이때 말하는 부는 뭐야? 의정부를 중심으로 윤필상 같은 정통 관료 조직을 말하는 거, 훈구 중에서. 요 궁중파는 누구를 말할까? 임금의 측근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예를 들어줄게. 요건 누구냐면 최순실이야. 여기 누구냐면 유승민이야. 잘 생각해봐. 다 어때요? 크게 보면 뭐야? 결국 박근혜와 그때 뭐야? 한나라당이었나? 한나라당이었잖아. 그때까지는. 아 새누리당. 미안해. 새누리당. 같은 편이었잖아. 같은 편인데 사실 유승민하고 최순실은 어때? 달랐지. 보면 알잖아. 유승민 누군지 모르나? 그래서 유승민 그 아저씨는 어떻게 해? 탄핵 찬성하고 나와가지고 따로 당을 차린 게 뭐야? 바른당인가 뭐 차려다가 안철수가 앞에가 지금 뭐 바른미래인지 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편이지만 그 안에서 뭐 안에 권력 투쟁하는 거야. 그 연산군은 왕권을 자기 딸랑이들이지. 요 대표인 게 누구냐면 신수근, 임사홍 뭐 이런 애들이야. 그 임사홍이라는 간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연산군 엄마가 죽을 때 피를 토하고 죽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연산군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제 그 저고리를 가지고 있다가 연산군 왕 된 다음에 이거 보라고. 니네 엄마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고 니네 엄마 피 토하고 죽은 거다. 이거 금삼의 피라고 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연산군 이걸 계기로 다 죽였어. 부중파 윤필상. 한 명은 이미 죽었거든. 한 명이 어떻게 한다? 부관참시. 쩔죠. 그래서 살인도 가고. 그래서 이거로 122명이 죽어요. 이 한 번의 사건은. 이게 연산군의 클래스야.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 얘기했잖아. 이제 아무도 못해. 언론 탄압하겠지.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이 무렵에 신언패.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혀는 모든 화의 근원입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 이 신언패를 차고 다니라잖아. 그리고 모든 독재를 이때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행히 모든, 특히 이제 여기 박씨 부인의 남동생이 있어. 박원종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누나가 이런 그지 같은 꼴을 당했어. 그리고 조정에 모든 신하들이 어때요? 연산군을 좋아하는 사람 없는 거지. 연산군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 흥청망청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무슨 짓도 하냐면 조정의 대신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해요. 근데 부부 동반 파티를 해요. 근데 조정 대신 중에는 결혼을 2번 해서 젊은 부인인 애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애는 다 집에 돌려보내고 젊은 부인은 궁궐에서 데리고 살아요. 2주 동안. 파티하고 막 신나게 놀아요. 마약하고 놀았겠지. 편집해주세요. 또 전주희 씨들도 막.
2주 만에 집에 돌아온 거야. 돌아온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은 늙고 막 그러잖아. 재미없잖아. 너무 좋았나 봐. 계속 궁궐 쪽으로만 쳐다보고 앉아있었대. 언제 또 불러주시나 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아니, 대신에 부인을 그 정도로 할 거면 그냥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든 거야. 그게 뭐야? 간신이라는 영화야. 그 간신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임사홍과 그의 아들이 나와. 임숭재라고. 임희재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임희재라는 아들은 살인하고 친해가지고 갑자사한테 죽어. 근데 자기 아들과 형이 죽었는데 임상호하고 임순재는 그날 술 처먹고 파티를 해. 이러면 완전 개막장인데, 그러니까 이쪽 세력이 승리하고 다른 세력을 다 박살내고 결국 왕권을 엄청 강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홍경주 이런 사람이 중심돼서 뭐냐면 반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역을 하는데 누구 이복 동생 진성대고 훗날에 뭐야? 중종을 앞장세우고 이제 반역을 하는데 이게 1506년에 뭐라고요? 중종 반정이야. 중종은 진성대군이야. 사료로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신수군이 얼마나 당대 파워 인물이냐면 신수군의 여동생은 연산군의 부인이야. 신수군의 딸은 있잖아. 진성대군의 부인이야. 되게 애매하지. 이게 로얄 패밀리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정군이 고민스러운 거야. 신수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딸이 더 중요하냐, 뭐 여동생이 더 중요하냐, 뭐. 이거 눈짓이 떠보기라고. 결국 어때요? 죽입니다. 신수군 3형제 다 죽이고요. 임사홍도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 딸은 어떻게 할까요? 왕비로 모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 여자가 얼마나 똘똘한 여자냐면. 그리고 둘이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이 박원종이라고 생각해봐. 쿠데타를 하려면 어때요? 진성대군을 다음 왕으로 앉혀야 될까? 지가 왕하면 명분이 너무 없으니까 성공할 수가 없잖아. 그럼 진성대군을 호위해야 되니까 어때? 군대를 보낸 거야. 근데 진성대군은 쫄아가지고 드디어 군대가 자기 집으로 왔잖아. 형이 보냈구나. 날 죽이러 오는구나. 근데 막 영모죄, 아니 왕자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영모죄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막 고문하고 막 할 가능성이 많잖아. 나 자살할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부인이 똘똘했던 거야. 그게 급하시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러 온 건지 죽이러 온 건지 제가 밖에 나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현명한 우리 딸들. 뭘 보면 알 것 같아? 말머리를 보면 아는 거야. 말머리가 우리 집 쪽으로 있으면 어떠는 거야? 잡으러 온 거야. 근데 말머리가 어때요? 반대편으로 있으면 우리 뭐 하는 거야? 지켜주러 온 거지. 부인이 나와보니까 말궁뎅이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러 온 거다. 이렇게 현명하고 똘똘하지.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았대. 근데 선택을 해야 돼. 역적의 딸이잖아.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얘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오빠는 고민하고 있지 왕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왕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내가 쓰레기 될까 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건데 예. 이미 됐어. 자. 아니야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중종도 그랬거든. 근데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어쨌거나 나 왕족이잖아. 그냥 나 왕 안 할래 이러고 살았어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강제 이혼시켜버리고 강제 이혼시켜버리고 그 정도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정도로 중종의 캐릭터 자체가 왕권이 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반정군이 궁궐로 들어갔잖아. 그럼 어때요? 그래도 왕의 호위무사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피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 왜? 반정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궁궐 사람들이 다 가서 저도요 함께해요 이러고 다 연산군 잡으러 온 거야. 그래서 이게 진정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명예혁명이야.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 정승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반정군 편에 들었어. 실제로 박원종이 반정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편에서도 반정 일으키는 애들이 있었어. 하루 다음 날. 그래서 걔들은 참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때요? 연산군 반대 세력이 너무너무 많았다니. 연산군은 강화도로 귀양 갑니다. 두 달 후에 죽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광해군은 귀양 가서 되게 오래 살거든요. 제도 귀양 가서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6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연산군은 귀양 가서 2달 만에 죽어요. 근데 광해군은 나는 다시 돌아갈까,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았던 것 같은데 연산군은 이런 성격사 같아요.
바로 죽습니다. 뭐 독살됐다는 썰도 있고 어쨌거나. 그래서 중종 반종을 이제 권력을 잡았지 중종이. 그럼 중종은 왕권이 아직은 약했기 때문에 그 반정 삼공신그래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오전 회의할 때 보면 얘들이 임금보다 더 늦게 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전 회의하면 어때요? 신하들이 다 와있고 임금이 제일 마지막에 오면 신하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고 임금이 뭐라 하면 전하 지당하면 이래 돼가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임금하고 신하들이 다 와서 앉아있으면 걔들이 세 명이 제일 늦게 와. 그럼 임금이 벌떡 일어나. 그래서 회의를 한다? 임금 마이크는 꺼져 있어. 박원종 마이크만 켜져서 요건 요렇게 하고 전화 콜? 임금이 네 끝나. 그럼 얘들이 먼저 훅 나가. 그럼 임금이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임금이 나중에 나가. 아 진짜로. 그 정도로 얘들이 힘이 막강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중종에게 힘이 되는 건 첫 번째 뭘까? 시간이지. 왜? 얘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서 임금에게 힘을 준 사람이 있어. 누구야? 대장금. 이영애 누님이지. 대장금 언니가 이때 사람이니까. 그래서 맛있구나 뭐 이래가지고 힘을 점점 키우는 거야. 그리고 중종은 누굴 등용한다? 조광조를 등용하지. 그래서 그 조광조를 등용해서 개혁을 하다가 조광조가 죽음을 맞게 된 사람. 이게 무슨 사화야? 김효석. 제일 중요하죠. 1519년에 무슨 사화? 김효석. 여기서 중요한 건 조광조의 개혁이에요. 첫 번째로 뭐 해야 될까? 조광조는요. 개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숫자가 좀 돼야 되겠지. 이게 뭐라고요? 현령과 시기. 현령과는 뭐 하는 거라고요? 추천지. 3년에 한 번 보는 식년시로는 도저히 우리 살인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면접을 통해 가지고 수십 명의 살인을 등용합니다. 그게 또 뭐하죠? 소격서 페이지. 왜냐하면 조광조는 순수한 뭐라고요? 살인. 성리학자.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모든 거 다 뭐야? 쓰레기야. 배척하다. 이걸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위훈 삭제. 소학을 강조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위훈 삭제. 거짓된 훈장.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조선 건국할 때 훈장 받았겠지. 52명. 세조 쿠데타로 권력 잡을 때 훈장 받았겠지. 43명. 그런데 중종 반정 때 120명이 훈장을 받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 알고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3분의 2는 뭐라고요? 다 가짜야. 그래서 거짓된 훈장, 삭제, 요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훈장 받은 애들이 어쨌거나 누구를 지지한 애들이야. 중종을 지지한 애들이지. 근데 중종 입장에서 어때요? 이걸 훈장 받은 애들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누굴 부정할 수도 있어? 자기를 부정할 수도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중종이 조광조를 왜 등용했을까? 너무 힘센 훈구를 어때? 억누르고 무슨 권을 강화해줄 목적이야. 견제를 통해 왕권 강화 목적인데 문제는 조광조 자체가 너무 권력화하는 거야. 왜? 조광조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도학정치, 성리학자. 이 사람은 암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도 강요하는 거야? 임금에게도 강요하는 거야. 봐라. 성종 할아버지 봤니? 성종 할아버지 뭐하디? 어디 갔어? 경연을 하루도 빼먹지 않은 분이야. 자, 문제는 뭔지 알아? 진성대군 중종은 왕될 준비를 했어 못했어? 못했지. 세자들도 서연 그래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중종은 하나도 못했지. 왜? 연산군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었잖아. 이복 동생이었잖아. 그러니까 왕될 준비 하나도 안 되는 왕이 됐지. 그럼 조광조가 보기 어때? 얘는 왕이 될 자격이 아직은 부족한 아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어때요? 자격을 갖춰야 되겠지. 뭘 해야 돼? 경연.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경연. 조광조가 그때마다 봐. 그리고 밤 야대. 넌 나머지 공부도 해야 돼. 이래가지고 어때요? 자, 지난번 경연한 거 숙제 외워보세요. 중종이 할 일이 너무 많지 않니? 장금이 해줄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막 후궁 업무도 있고 막 업무 엄청 많은데 조광조 와서 맨날 그러니까 이제는 조광조가 너무 뛰어난 학자고 너무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니까 조정의 신하들도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조광조 눈치 보는 거야. 조광조가요 1515년에요 6품으로 등용되거든요. 근데 딱 3년 만에 2품이 돼요. 조선요. 이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승진한 거야. 당하관에서 있잖아. 당상관으로 가면 보통 6품에서 2품까지 가려면 보통 20년. 빨리 가도 10년 걸린단 말이야. 근데 조광조는 3년 만에 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초고속 승진하는 거거든. 그만큼 어때요? 조광조가 이렇게 가니까 조광조의 권력이 막강해질 거 아닙니까? 다 조광조 눈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중종이 어때요? 처음에 조광조가 필요했는데 이제 너 때문에 나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이까지 따고자 요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딱 3일 후에 훈구대 심정남공 같은 훈구랑 중종이 다시 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요.
평소에 전혀 쓰지 않는 북종문, 신무문을 통해가지고 한밤중에 대낮이 아니야. 자, 조광조 같은 당상관을 잡아들이려면 반역죄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과 시간이 어떻게 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국문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일과 시간에 토론하면 조광조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일과 딱 끝나고 밤중에, 한밤중에 훈구 애들 딱 끌어모아가지고 조광조와 그 일파를 싹 다 잡아들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귀양 보내버려요. 왠지 알겠죠? 토론하면 못 이긴다니까. 논리적으로 못 이긴다니까. 이때 그 유명한 뭐가 나온 거야?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하니까 뭐라고요? 주초, 위, 왕. 홍경주 딸내미 희비동시 뭐 이런 애들이 궁궐 나뭇잎에다 꿀을 발랐고 벌레들이 갉아먹었고 주와 초를 합하면 뭐가 된다? 이게 조자, 조광조 조자가 되냐? 조씨가 뭐가 된다? 왕이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귀양 보내고 파순이죠. 능주로 귀양 보냅니다. 결국 2달 후에 사역을 보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수법의 법 너무너무 기묘하죠. 그래서 무슨 사화? 기묘사화. 아니다. 조광조는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이름이 너무너무 기묘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기묘사화.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외우시고요. 사실은 1519년이 무슨 년이야? 기묘년이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화는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1545년에 무슨 사화라고요? 을사사화. 요거는요, 대윤과 소윤의 대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중종이 있다 그랬잖아. 중종의 큰아들이 인종이었어. 근데 인종 엄마가 인종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30살의 왕이 됐고요. 명종은 12살이었어. 그 명종 엄마가 있겠지. 그게 그 유명한 여인천하. 알아둬야 돼. 문정왕후야. 그럼 어때? 당연히 이 아줌마는 자기 친아들 왕을 안 치고 싶겠지. 근데 이 아저씨는 왕 된 지 한 9개월쯤 만에 어때요? 죽어요. 독살설이 유력하죠. 왜 막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떡 드세요 뭐 얘가 죽었다는 썰이 있어요. 그 야사에. 어쨌거나 그 인종의 외삼촌이 누구야? 바로 윤인이야. 그리고 소윤은 뭐야? 이 문정왕후의 남동생이야. 이게 윤원형이야. 놀라운 건 둘 다 파평윤씨야. 얘네 집안 대단하다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얘네 집안 대단한 집안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억나지? 둘 다 파평윤씨야. 근데 대윤과 소윤이 대립을 하는데 사림은 윤인이 사림을 좋아했어. 이쪽 편에 많이 지지를 했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누가? 현재 왕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승리하지. 그러면 얘들을 제거해야 돼. 전 왕이 외삼촌인데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뭐 노상방뇨 이런 거 아니지. 무단횡단 이런 걸 어떻게 죽여? 뭐밖에 없어? 반역죄밖에 없는 거야. 반역죄로 몰아서 얘들을 다 죽일 때 누구도 죽음을 당한 거야? 살인들도 다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을사사화. 요거는 이제 잘 봐야 돼. 1545년이면 마지막, 그 전에 기묘사화에서 벌써 어때요? 26년이나 지났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써 훈장 받은 애들은 40년 전이야. 중종 반정이니까. 그럼 훈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어때요? 늙고 죽어갔겠지. 빈 공백, 권력의 공백이 생겼지. 그러면 요건 뭐야? 훈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야? 왕의 외삼촌이가 뭐야? 외척이지. 그럼 기존에 있던 훈구 플러스 이제 뭐야? 외척이잖아.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훈구와 외척을 합해서 뭐라고 할까? 훈척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훈척을 또 다르게 말할 때 뭐라고 하는 거야? 척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살인 이거 순서 알아야 되고 하나하나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조광조 기억 너무 시험 잘 나오니까 이따 달달 다 외워야 되고, 훈척, 척신이란 말 알아야 돼.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살인이 이렇게 4번 연속 깨지면서도 살인이 어때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 살인은 바퀴벌레 같아. 우리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면 한 마리가 아닌 거 알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지? 살인은 왜 안 망했을까?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 지방마다 뭐가 있다고요? 서원. 또 뭐야? 향약. 이런 걸 통해서 살인의 세력 기반이 계속 어때요? 강화되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 다음에는 훈구와 외척 합해서 뭐야? 훈척. 합해서 뭐야? 척신이라고 말하는데, 요 척신들이 언제까지 권력 잡냐면 명종 때까지. 봐봐. 여기 명종 때까지. 그 명종 때까지 권력 잡고 그 다음 누구라고? 인명선이잖아. 선조가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
왜냐? 명종이 자식 없이 죽어. 인종도 자식 없이 죽어. 그럼 이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가? 중종한테까지 가. 그러니까 중종의 아들들이 있는데 적자 후손이 없고 또 뭐야? 서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큰아들이 왕이 못 되고 둘째, 셋째, 심지어 다섯 번째 왕 된 경우도 있지만 서자가 왕 된 적은 없었어. 항상 뭐라고? 적자가 왕이 됐어. 그런데 중종의 서자의 아들이 왕이 된 거야. 그게 누구냐면 선조야. 이걸 우리 역사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조선 최초로 방계 출신으로서 왕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 출신하고? 서자 출신. 그러면 뭐가 없어? 권력의 정통성이 어때? 떨어지지. 권력의 정통성이 떨어지니까 얘가 뭐로 똘똘 뭉친 아이야?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아이야. 신하들이 자기를 뭐 할 수도 있어. 무시할 수도 있잖아. 조선에서 서울은 원래 문컴치도 금지인데. 그 선조라는 사람의 컴플렉스를 이해해야 돼. 캐릭터를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선조가 얼마나 속이 좁은 놈인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막 죽이고 싶지만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니? 그 선조가 왕이 될 무렵에 이제 외척인 애들도 이제 없대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세력의 권력을 잡을 토대가 마련됐지.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게 된 거야? 살인이 권력을 잡게 된 거야. 그 권력 잡은 살인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살인은 숫자가 많다 바퀴벌레라고 그랬잖아. 숫자가 많으니까 관직과 특권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한다? 서로 편갈라 싸운다니까. 그게 무슨 정치 시작이야? 붕당 정치. 됐어요? 자, 살인이 권력 잡은 건 언제라고요? 선조야. 권력 잡은 다음에 이제 무슨 정치 시작이다? 붕당 정치. 오늘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지. 389쪽 연산군 경연도 폐지하고 홍문관, 예문관, 사관은 다 폐지합니다. 멋지죠? 신원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종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여사와 외우셔야 되고요. 삼포회란 외우셔야 됩니다. 중종 때 삼포회란 중요합니다. 임신약조 알아야 되고요. 사량진 외병까지. 그 다음에 인종 대윤, 소윤 갈등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누구야? 명종이야. 을사사고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정미약조, 을묘해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전법 폐지도 중요하죠. 임꺽정 중요하고요. 보우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라면 꼭 읽어봐야 돼. 다 선택지가 나옵니다. 특히 임꺽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정왕후 아줌마가 불교를 좋아해서 보우를 봉은사주지. 이때 말하는 봉은사는 코엑스 앞에 있는 봉은사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 승과를 부활하는 등 불교를 중에서 사람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뒤에 문화사에서 또 할 때지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훈구와 사림, 그래서 비교하는 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누가 했어? 내가 했어. 한 번 더 이따 볼게요.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1쪽 392쪽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예.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